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뭘까요? 저는 단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꼽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그 어떤 정책보다도 호도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 정부의 강한 의지로 지난달 말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부 지역이 지정되면서 베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시 주거심의위를 시작하기 전 김현미 장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의 4배나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분양가 상승률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그 집값 상승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되자 비로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거죠. 오늘까지도 모 연구소장은 발표 전까지 무조건 오른다고 근거도 없이 최근 오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등 아직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설사들의 끈앞을들과는 달리 정확한 근거를 통해 적용 지역과 그 효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안과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 발표 내용을 보면 다산, 별내동과 삼송, 원흥, 덕운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양주시, 고양시를 비롯해 지난 1년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지역들도 몇몇 군데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호도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언제든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이니 이런 호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이번 발표의 핵심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보면 강남구 8개동, 서초구 4개동 등 강남 4구를 비롯해 마용성 영등포까지 총 27개동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만족하는 해당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번 지정에는 전 지역이 아니라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죠. 이 대상들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내에서 가장 비싼 지역들로 꼽히고 있으며 아직 정비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한남 3구역 재개발 지역이 있고 강남 대치동은 음마아파트, 압구정동은 현대아파트, 개포동은 개포 5에서 7단지가 있죠. 강남 4구와 마용성이 아님에도 유일하게 지정된 지역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역시 6,800여 가구의 재건축이 대부분 조합 설립인가 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핵심 지역들만 지정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지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강남 3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었는데 기타 비적용 지역에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분양받을 리 없기 때문이죠.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퍼진다는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설사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번 지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1차 지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상 현상을 보이는 다른 지역들 역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도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총정리 개념으로 이들이 자주 하는 호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축소된다? 국내 주거용 건설 수주 현황을 보면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고 11월까지 유예되고 난 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수주 현황은 2008년에 피크를 찍었고 분양 역시 2007년 12월이 최고 많았죠. 2007년에 워낙 밀어내기 분양이 많았던 터라 2008년도 전년보다 적었을 뿐 결코 분양이 적지 않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2009년 초부터 줄어들게 된 것일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유예 기간 동안 공급은 쏟아져 나올 예정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막판에 고가로 매수한 사람들 외에는 어차피 진행해도 손해는 아니라 이득이기 때문에 미루면 미룰수록 손실이 커지니 빠르게 추진하려 할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죠. 길어야 1, 2년간 정비 사업이 줄어들 테고 그 효과는 적어도 5년 이상 지난 후에 나오며 그 수요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및 경기에 개발 중인 택지지구가 메우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멸실이 줄어드니 당분간 순공급은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 직전까지도 자료도 없이 뇌피셜로만 떠들어대고 있는 전문가들을 보면 건설사들 편에 서면 전문가 타이틀을 다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만큼 되기 쉬운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따름입니다. 가점 낮은 사람들은 이후 기회가 없으니 지금 분양받아라. 이 호도가 정말 효과를 본 게 7월에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급작스럽게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로 올라가는 단지들이 속출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당첨 가점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당첨 가점은 상한제 발표 이후 50점대에서 60점대 후반으로 껑충 뛰었고 서울의 다른 지역 역시 당첨 하한이 60점대 중반까지 치솟는다고 하죠. 60점대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지금 비싸게 분양받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 영상을 보고 굳이 지금 비싸게 분양받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당첨 가점 높은 인간들이 정신 나가서 지금 청약통장을 쓰고 있으니 그만큼 추후에 청약통장 아껴놓은 사람들의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지니까요.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을 때 초창기인 2007년 말에는 인천인데도 커트라인이 40점대였지만 그 다음 해인 2008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청약가점 평균이 겨우 47.9점, 그 다음 해인 2009년에도 서울의 85에서 102제곱미터만 전매기간이 짧다는 혜택으로 67점이 나왔을 뿐 나머지 평형대는 전부 40점대입니다. 즉 몇 개월 안에 금방 안정된다는 뜻이니 실거주로 청약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가점 높아진다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상한제 전에 고분양가로 분양하기 위해 호도에서 경쟁률과 가점이 높아질 뿐이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집값을 올린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둔 서울 아파트가 매물 품귀 및 호가 상승의 이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물 품귀가 되도 않는 헛소리라는 것은 이전 거래량 영상에서 이야기했고 호가 역시 그간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가 오른다느니 당첨 가점이 높아진다느니 자칭 전문가와 언론들이 그렇게 호도를 해대니 혹시나 호구 하나 걸릴까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담합해서 상승시켰을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번에 서초구처럼 재건축 일반 분양분 통매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단지도 있는데요. 이는 정비계획 변경 안건이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이 필요한데 이유 없이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 만일 해주더라도 사업 시행 계획부터 차례대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싶네요. 이걸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소수의 이익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특히 지정 대상 지역이 적은 만큼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며 더 촘촘하고 엄밀하게 맞겠죠. 그럼 이런 결과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지금처럼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에 전국 0.8%, 수도권 0.3%, 지방 1.2%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단체 자체가 건설업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건설 관련 연구기관인 만큼 최대한 건설사 편을 들어주는 자료를 내놓음에도 하락세를 예측한 거죠. 분명 서울은 올해부터 순공급 증가로 전환했음에도 공급 부족으로 상승한다고 분석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고가 분양도 잘 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올랐으니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히 살펴보면 지난 8월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연령층은 30대입니다.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가장 많이 당첨된 연령층 역시 30대고요. 예전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될 때 지금 30대들의 나이는 적으면 고등학생, 많아봐야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예전 분양가 상한제를 겪어보지 못했고 이들의 특성상 적은 부동산 경험으로 주위 정보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으니 호도 기사에 넘어가서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건설사들과 투기꾼들의 좋은 봉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줄어든 거래량에서도 30대보다 더 거래가 적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겪어본 세대들은 그 무서움을 알고 지금 매수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산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앞으로 매수 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옆에서 10억에 분양받는데 나는 20억씩 주고 매매를 하면 비싸게 산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30억까지 쭉쭉 오른다는 마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싸게 파니 내 것도 떨어질 것이라는 마음이 많을까요? 지금이야 다 같이 비싸게 사니 내가 비싸게 산다는 느낌이 안 들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면 바로 옆에서 싸게 분양됐는데 나는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면 응당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불만은 매수 심리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핀셋 지정을 하니 적용 안 되는 지역은 풍선 효과로 오른다고 하는 개논리도 나오는데요. 강남이 종로구보다 싸게 나온다면 종로구의 사람들이 매수하거나 분양받을까요? 당연히 연쇄적으로 떨어질 것이 뻔한데 마지막까지 호도하는 거죠. 만일 핵심 지역 중 제외된 곳이 있다면 모를까? 이번 지정 대상은 정비 사업이 많은 서울 핵심 지역들만 골라서 지정했기 때문에 인근의 고분양가로 공급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며 만에 하나 그런 이상 현상이 나타났을 시 2차, 3차 지정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기에 건설사들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내용 발표로 적용 지역의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와 함께 지역의 상승세를 이끌던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세도 재건축 단지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죠. 또 서울의 정비 사업이 많은 핵심 지역을 위주로 지정된 만큼 연쇄의 효과로 서울의 기타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여가며 언론이나 스타 강사, 유튜버들이 호도하여 오르는 지역이 생긴다면 2차, 3차 지정이 이어지며 집값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 2월에는 상설 모니터링까지 예정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스타 강사 등이 투기 수요를 유도하여 집값을 교란하는 행위가 더더욱 엄밀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공급 부족, 높은 당첨 가점, 신축 매수 심리 등 앵무새처럼 호도하는 이야기들은 발표 시점까지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번에 지정된 지역이 생각보다 적으니 이걸 가지고 또 호도하는 언론, 유튜버들도 넘쳐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국가 사업을 분석할 때 이렇게 예측된다는 개인의 추론은 검증받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만 하며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랬다는 개인의 경험은 국가 정책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할 수 없는 단편적인 정보일 뿐이고요. 이렇게 근거도 자료도 없이 개인적인 추론 및 경험을 토대로 하며 이익이 걸린 일정 집단을 대변하는 내용과 국가 정책의 과거 사례나 검증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내용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는 직접 판단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